한 주간의 시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다음 주 시장을 미리 조망해보는 시간, 위클리 뷰 시간, 오늘도 WM그룹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와, 진짜 시장이 놀라워요, 부부장님. 지금 11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있었고, 오늘은 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시총 4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주 시장? 일단 코스피가 11일 연속 지금 올랐는데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과열이긴 하지만 고점을 확인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일단 상승 시도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도 계속 상승 시도가 이어진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표를 한번 보시면 표가 약간 지금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그 연속 상승 일수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 시점이 과거에 한 20년간 기준으로 봤을 때 나왔네요. 지금 네. 표 나오는데요. 이번 빼고 한 5차례 정도 기록이 된 바 네. 있습니다. 일수로는 11일 연속 상승, 요번하고 똑같죠. 네. 2번 있었고요. 그리고 12일 연속 상승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가장 길게 상승했던 게 13일 연속 상승이 이제 2차례 기록이 됐었습니다. 2019년에 있었네요. 예, 2019년 작년이죠. 네. 그리고 이제 2006년 이후로 보자면 2006년 4월 달 상반기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2009년, 그리고 한 10년 있다가 2019년, 그리고 2019년도에 2번 정도 기록이 됐었습니다. 기간 동안 이 상승 일수, 연속 상승 일수 기간 동안 상승률로 놓고 보자면 요번이 이제 가장 높은, 가장 탄력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연속 상승이라는 게 끊임없이 지속이 될 수는 없고 언젠가는 이게 마감이 되게 되는데, 과거 5차례 케이스에서 연속 상승 마감 이후에 조정 일수를 보게 되면 짧게는 하루에 그친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길어봐야 한 7, 8일 정도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칸을 보시게 되면 2019년도 상반기 한 차례를 제외하자면 한 달 정도 또는 2달 정도 기간에 걸쳐서 다시 고점을 경신하는 패턴이 4차례 모두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네. 연속 상승 일수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단기 조정이 상당히 짧게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소씩은 단기적으로는 과열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조정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일 단기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차례죠. 그러니까 2019년도 상반기 때는 좀 다른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때는 2018년도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반도체 경기 약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죠. 따라서 2019년도 상반기 케이스를 적용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케이스에서 기록을 했었던 단기 조정 이후 그리고 재상승, 이런 시나리오가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다 보니 예. 과열 부담이 오진 않을런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일단 통계를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그렇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출연하셨을 때도 지금 패턴이 강세장에서 나오는 예. 패턴이라고 예. 말씀해 주셨잖아요. 장중에 차익 매물 소화 과정 겪고 다시 고점 찍는 맞습니다. 패턴. 예. 예. 네, 다음 주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지금 서학개미 분들은 또 아주 시원하게 웃고 계시진 못합니다. 그렇죠. 네. 미국 증시 상황을 보면 그 상승 폭이 다소 제한적인데요. 맞습니다. 현 시점 미국 증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S&P 500 지수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어제 이게 15일 종가 기준으로 연간 상승률이 한 1.4%밖에 안 돼요. 상당히 좀 네, 제한적인데 네. 한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 시장도 그렇게 높은 상승률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진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약간 시장 내부적으로 좀 다른 흐름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이제 대형주인데, 대형주가 1.4% 오르는 기간에 러셀 2000이라고 미국 시장에서 소형주를 대표하는 지수가 7.8%, 거의 8%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좀 집중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월 효과라고 해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계절적 패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업종별 지수를 봤을 때 IT 업종하고 금융 업종이 지금 연간 기준으로 작년 말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금융 업종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카드 대출에 대한 이자 제한, 10% 이자 제한을 지금 맞아요.
법령을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영향이고요. 다소 좀 그 의외인 부분은 IT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IT 업종 부진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중심의 대형 기술주들 부진이 이런 부분들을 낙해하는 어떤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빅테크 중에서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그 기업도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게 지금 한 0.3%로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리고 애플은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5.6%, 메타 플랫폼스도 마이너스 6%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하고 달리 빅테크 기업, 대형 기술주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올해는 좀 부진하다라는 점이 S&P 500 대형주 중심의 수익률 부진을 이끌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다음 주에 이제 인텔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1월 마지막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어닝 시즌 구간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 이 부분이 올해 초반 미국 시장의 어떤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밤사이에 사상 최고치를 맞습니다. 경신은 했잖아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빅테크 업체들의 주가는 지지부진하니 전반적인 미국 증시의 랠리가 상승폭이 다소 지금은 국내 증시와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주요 일정은 어떤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 월요일 미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서 휴장에 들어가고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속속이 시작이 되어 국내에서는 삼성그룹주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요일, SDS가 목요일 실적 발표 예고했고 인텔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요일 실적 발표를 예고했는데 인텔의 실적 발표, 지금 TSMC처럼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 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대는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TSMC는 발표됐다시피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했고, 이 반도체주가 지금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대형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예정된 인텔의 실적 발표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텔 같은 경우가 이 인텔 고유의 사업 영역 부분에서 그 이익 변동성, 매출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적 결과 자체는 다소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은 좀 있고요. 이 부분은 다소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인텔 같은 경우도 향후 가이던스과 관련해서 AI 산업 관련 그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의 어떤 실적이 생각보다는 앞으로 긍정적인 어떤 전망을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일 인텔의 실적 발표가 다른 기술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주 애플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인텔의 실적 발표 결과가 마지막 주에 예정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결과에 어느 정도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텔 지금 목요일 실적 발표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반영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과연 또 TSMC 제2의 TSMC처럼 국내 증시에 이번 다음 주도 훈풍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죠. 그리고 지금 금요일 날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게 BOJ 일본은행의 이제 중앙회의가 통화정책 회의가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엔화 약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거 좀 잡힐 수 있을까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저께 이제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도 말씀을 좀 많이 하셨지만 환율이 지금 주요 화두고 주식시장 그리고 외국인 그 매수와 관련해서도 중요 변수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되는 게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고 있고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70원대로 지금 올라선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예정된 그 금요일 날 BOJ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일본은행의 어떤 그 발표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제 일본은행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서 일본 엔화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그 금통위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통화가 일본 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일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본은행 총재가 다음번 그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시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그 언급을 해준다면 표출을 해줄 수 있다면 엔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 안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제 환경, 올해 그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고 소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뚜렷하게 다음번 금리 인상 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을지가 좀 불투명하고요. 만일 그런 부분을 제시해 주지 못하게 된다면 엔화가 다시 약세로 갈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원달러 환율 상승, 그러니까 원화 약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예정된 일본은행 그 통화정책 회의에서 엔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리 인상 시점의 어떤 명확성,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도 참 딜레마일 것 같아요. 엔화 약세도 잡아야 되겠지, 경기는 살려야 되겠지 하니까. 맞습니다. 네, 우에다 총재가 지난달에는 또 인상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은 안 했거든요. 과연? 그렇죠. 지난번이가 네. 상당히 딜레마를 표출한 그러니까요. 거고요. 예, 뭐 인상을 할 거라고는 했는데 시점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반복이 될지 그러니까, 그 그것만 부분을 없으면 좀 좋겠는데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OJ 이슈 좀 잘 챙겨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다음 주 우리 5,000피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부부장님? 뭐 상당히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봐야겠죠. 네. 뭐 단계적으로는 분명히 과열이기 때문에 뭐 연초 이후에 지금 600포인트 이상 코스피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조정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조정률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다시 고점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5천은 아마 뭐 설 전후 빠르면 전에 그리고 좀 늦어도 설 이후에는 5,000포인트 도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